그럼 첫 순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켓세븐 월요일에는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켓세븐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하고 차장님과 시장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이제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섹터가 바로 이 시멘트와 페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신량에도 20%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 나란히 좀 손잡고 가는 흐름이 나와서 오늘은 이 두 섹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페인트주들의 동향이 시장에서는 좀 어떤가요, 차장님? 페인트 업황이라는 말은 사실 잘 쓰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전방 산업들에 대해서 어떠한 흐름이 이어지느냐 거기에 대비해서 먼저 가거나 아니면 후발로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페인트 섹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페인트 섹터가 갖고 있는 전방 기업이라면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건설, 인프라, 조선, 자동차 다 이제 색을 입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업종이 좋아질 때 이제 페인트 업들이 함께 동반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최근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이쪽 건자재 쪽의 주가 흐름도 좋아요. 맞아요. 미국도 지금 네. 그 상대적으로 뭐 성장주들 계속 좋지만 미국 시장 진짜 부럽습니다. GM 포드 이렇게 올랐으니 우리 오늘 기아 현대차도 좀 내심 기대를 해보겠는데 이거는 좀 별개고 어쨌든 이 키 맞추기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징은 아니고 그동안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업황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 여기에 기본 베이스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기조와 글로벌이 경기 확장 국면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자극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건설은 일단은 LNG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수주를 확실하게 담보를 잡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발주가 나가기 시작하게 된다고 한다면 페인트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게 될 것이고 건설은 진짜 오랫동안 막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이제 좀 본격적인 물꼬를 틀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또 하나는 이 두 섹터 모두가 다 ESG 친환경으로서 어떤 섹터가 주는 느낌으로서는 굉장히 좀 이질감이 있지만 ESG 친환경이라는 부분에 준비가 잘 돼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내년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은 너무 소외되어 있다. 이런 좀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한편으로 시장에서 뭐 순환매 차원에서 올라간 부분도 좀 있나요? 일단은 차장님?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죠. 처음에는 이제는 이쪽도 소외되었으니 좀 네.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히 시멘트 쪽은 저도 꾸준히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조금 이제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상황 속에서 좀 종목별 이슈가 지난주 금요일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인트 관련주 내에서 노르페인트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페인트 관련주 내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유독 노르페인트의 주가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 이게 제가 좀 보니까 2차 전지 소재주로 이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페인트주가. 뭐 페인트 네. 주가라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노르페인트가 움직였었을 때는 과거에 윤석열 후보 관련주 맞아요. 인맥주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다른 종목들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노르페인트만의 또 하나의 무슨 이슈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찾아본 것을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뭐 일단은 노르페인트 자체적으로 나왔던 이슈는 올해 5월에 2차 전지 전극용 바인더 및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냈었습니다. 그것이 대주전자 재료와 공동 특허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5월에 나왔던 특허인데 지금 갑자기 오른다고? 라는 부분도 약간 퀘스천 마크는 있어요. 그리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도 함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돼서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무언가 뉴스를 외국인 기관이 포착한 것은 아닐까라는 부분에 대한 뭐 건강한 의심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안 그래도 지금 이쪽 섹터가 좋을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건설주도 제가 건설주 좋게 얘기하니까 시장 반응이 이렇더라고요. 그래도 건설주 좋게 얘기하는 건 좀 너무했다라는 이야기도 실제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지금 반응은 바닥에서 고개는 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 속에서 내년에 정책적인 이슈까지 기대를 갖고 봤었을 때
안 그래도 뭐 제가 뭐 친환경 쪽으로 좋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ESG 전담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점, 업황이 좋다라는 점, 이왕 잡는다면 너부터 왜냐하면 기존 손이 있었던 종목이잖아요. 윤석열 씨 관련 테마로 묶였어서 거기에 제가 상승의 날을 펴본다면 어쩌면 2차 전지 쪽이 앞으로 나올 뉴스가 있지 않을까 플러스 알파 거기에 내년에는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삼박자가 고루 맞아서 좀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것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는 이슈고요.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지난 4월에 사마페인트도 리튬이온 전지 효율성 높이는 첨가제 특허권 냈거든요. 뭐 엄청나게 크진 않겠지만 노르페인트도 묶이려면 거기에 묶였으니 사마페인트도 그런 뉴스가 묶일지 안 묶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슈에 반응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직 대주전자 재료랑 공동 특허를 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아직은 매출 뉴스는 없었다라는 점, 뭐 이렇게만 좀 요약을 해드려야겠네요. 시장에서 좀 단기적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 있죠. 보이는 종목이에요, 있죠. 그러면? 있죠. 그래서 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손이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네. 테마성 이슈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의 출구 전략일지 그들이 끝장 전략일지는 아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매수해 볼 수 있는 관심 종목군 안으로 이제는 자기의 색깔을 확실히 보인 시그널이 뜨지 않았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의 윤석열 정치 테마주이고 여기에 또 네. 2차 전지 소재 모멘텀까지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과 기관의 또 강한 매수세가 눈에 띄었던 노르페인트를 저희가 또 페인트 관련주 내에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시멘트 관련주도 볼게요. 제가 뭐 앞서서 이제 성신양해가 급등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시멘트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시멘트주들 제가 좋아했었던 섹터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도 한번 성신양해가 가장 세게 움직이고 한일시멘트 좋아 보인다 했는데 온도차가 극명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성신양해가 남들보다 강했던 이유가 있었죠. 일단 동양이 지분 취득이 있었습니다. 성신양해 주식을 148만 2,786주를 취득 공시를 냈죠. 비중이 한 6%가 약간 넘는 정도 순이니 단순 보유 목적이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어느 누가 보유 목적으로 하루아침에 6%를 사겠습니까? 근데 이제 성신양의 지분을 구조하면 형제들이 이렇게 나눠 갖고 있다 보니 동양은 유진 기업이 지분을 매수한 레미콘 기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어떤 각각의 관계에서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기의 시멘 탁보에 대한 목적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형제들이 고루 지분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대적 M&A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는 적대적 M&A가 아니더라도 동양의 목적이 적대적 M&A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결정적인 결정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힘의 어떤 영향력을 구사하겠다라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밖에 없겠죠. 뭐 이것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저는 시멘트 업종을 계속적으로 좋게 봐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분 구조에 대해서 좀 타이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르페인트와 마찬가지로 나의 매수 타이밍이 온다면 우선순위로 가져가는 것이 역시 성신양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뭐 아까 친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시멘트를 계속 제가 좋게 봤었던 이유는 시멘트 업종이 원자재를 유연탄에서 뽑다가 지금은 폐플라스틱을 통해서도 뽑아낼 수 있고 그것이 시멘트가 만들어지는 게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유연탄 가격이 올랐을 때 이미 가격을 올려놨거든요. 시멘트 가격이 지금 한 5% 이상 올려놨는데 내년 되면 시멘트 값을 또 올려야 되는 여기에도 이견이 없는 상황 속에 있어서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올해 건설이 내년으로 미뤄둔 부분이 많아요. 특히 주택공사는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규제가 어떻게 완화될지 몰라서 분양까지도 미뤄두었기 때문에 지금 건설사 쪽에서는 시멘트를 내년 공사를 위해서 빨리 확보를 해둬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시멘트 업체들이 정상적인 납품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시멘트 가격 인상은 자연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런 단에서 여전히 저는 뭐 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탑픽은 시장의 반응은 성신양해가 탑픽에 있고 근데 이제 다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이유로 올랐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대장은 성신량이 있지만 상한가를 못 갔잖아요. 네. 그럼 매수기를 한번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좀 이런 생각은 타이밍이니까 급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뭐 한일 시멘트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마켓쉐어는 가장 큰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한일 시멘트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려 시멘트가 시장의 마켓쉐어는 작지만 주가 탄력도는 좀 좋았던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뭐 어느 종목이 특별히 좋다 성신양이를 제외하고는 이런 의미보다는 나의 취향에 맞춰서 가자라고 했었을 때 제 취향은 한일시멘트, 그다음에 고려시멘트가 좀 탄력이 있어 보이네. 아시아시멘트도 좋아 보인다. 쌍용 CN이 얘는 좀 무거워.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시멘트 얘기를 하면서 유연탄 가격을 살짝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시멘트 관련주 찾기 위해서 이제 리포트를 쭉 보니까 11월에 나온 리포트들 다 이제 유연탄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라서 시멘트 기업들에게는 일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코멘트들이 있던데 이거는 우리가 또 어떤 연결고리로 봐야 돼요? 일단은 10월 초에 네. 이제 유연탄 가격이 사상 최고가 찍었거든요. 이제 그때 맞물려서 중국에서 연료탄 가격 상한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하락하기도 하면서 이쪽에 대해서 빠른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강력했던 것은 중국의 규제죠. 이 가격, 연료탄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면서 빠른 안정을 찾으면서 11월에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되돌림 조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업체들로서는 수요단은 좋아지고 유연탄 가격은 하락을 했고 좀 아직 속도는 더디지만 폐플라스틱에서 뽑아낼 수 있는 길도 더 났고 물론 유연탄 가격이 여기가 이렇게 꼭지를 찍고 계속 지금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요단에서 자극이라면 다시 원 자리를 조금씩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지만 확실히 중국의 규제 속에서 확실한 조정을 주어졌다는 점 30% 정도 부러지면 사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가파른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연준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지금은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강한 진돌림이 있었던 것에 있어서는 일단은 좀 완화되었다라고 좀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유연탄 가격은 중국에서 그 연료탄 가격 상한제를 만들었던 규제를 뭐 지금 당장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당 기간은 그것에 대한 좀 가격 부담은 조금 완화됐다라는 방향으로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한 3분기 때가 정점이었던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시멘트 기업들이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단에서도 내년으로 이연시키고 싶었을 것이고 유연탄 가격은 4분기까지는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이슈는 지금 당장의 실적을 갖고 움직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시멘트와 페인트 이 두 섹터에 대해서 좀 나란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관련주들 쭉 뭘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종목들을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차장님이 얘기해 주기는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을 좀 선별해서 고르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인트는 노루 페인트, 조광 페인트고요. 시멘트는 성신양의 한일 시멘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자리도 좋고 뭐 수급도 좋고 업황도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핵심 포인트 나갑니다. 만약에 이 종목들이 대선 공약주라 묶이면 전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지금 이 공약과 관련된 언급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쪽에 대해서 아직 움직임이 뚜렷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내년 1월이 되면 양쪽 후보 측 지금 대선에 가는 후보 측이 공약 발표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부동산 정책을 빼놓고 공약 발표를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쪽 섹터는 철저하게 테마로 움직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업황도 내년에 좋아지는데 어쩌면 내년 1, 2월에는 반짝 대선 정책계 흐름과 함께 맞물려서 좀 강한 시세가 분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공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미리 선침해놓고 아니면은 내년에 업황이 좋아지는 걸로 길게 가져가시고 그것이 아니라 1년에 반짝 준동한다고 한다면 내년 1, 2년 앞으로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모든 이슈를 무시하시고 2월 달에는 빠져나온다는 정책으로 완전한 정책
테마로서의 대응만 하셔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가능성도 좀 주의할 점 또는 매력의 포인트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이슈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포인트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한 이유와 함께 관련주들 어떤 포인트로 봐야 할지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켓세븐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강남센터 황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